안녕하십니까. 오스테임 카디오의 박근진입니다. 발표하기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저의 발표 내용만 이렇게 단순히 좀 하고 발표를 드리고 이렇게 좀 얻어가는 거는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앞서 발표해 주신 분들이 저랑 발표하는 내용도 좀 일맥상통도 하고 우리나라의 의료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도 큰 가르침 도움을 주신 것 같아서 너무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김효수 교수님 그리고 이승규 이사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스테인 카디오라는 회사를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회사 소개와 저의 소개를 좀 잠시 드리겠습니다. 오스테인 카디오는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오스테인 임플란트의 자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오스테인 임플란트가 9개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 9개 중에 8개는 오스테인 임플란트를 포함한 임플란트, 덴탈 쪽에 관련된 회사들이고요. 나머지 하나 오스테인 카디오만 보시는 것과 같이 DES, 드러그 일렉트릭 스텐트라든가 심혈관 스텐트입니다. 그리고 PTCA 벌룬 이런 것들을 R&D, 제조, 생산 그리고 판매, 수출까지 준비하고 있는 인터벤션을 종합적으로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한국 의료기기의 현재와 미래입니다. 정확하게는 한국 의료기기의 발전을 어떻게 시킬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충분히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의료기기라는 것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하는 기구, 기계, 장치, 재료, 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을 의미하게 됐습니다. 보시면 제일 저희가 병원에 가면 쉽게 보는 게 엑스선 장비, 초음파, CT/MR, 그리고 피부과 가면은 레이저를 이용해서 시술하는 것, 그리고 EKG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의료기기 시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국제 의료기기 시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경제적인 분야에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반 이상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좋은 자료들이 있어서 발췌를 해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내 의료기기의 시장은 약 23년도 기준으로는 10조 정도가 됩니다. 근데 10조라는 거는 저희가 생산도 하고 수출도 하고 수입하는 물건들을 더하고 빼고 한 그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보시는 바와 같이 23년에는 저희가 코로나 진단키트 수출이 많았기 때문에 생산 규모라든가 수출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의료기기들은 어떤 제품들을 많이 만들고 어떤 제품을 많이 수출하고 어떤 제품들을 많이 수입을 할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생산에서는 치과용 임플란트, 그리고 초음파 영상 진단 장비, 수출은 비슷합니다. 치과용 임플란트, 그리고 범용 영상의학과 초음파 장비. 이게 뭘 의미하냐면 지금 보시면 왼쪽의 생산과 수출이 거의 비슷합니다. 상이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수출을 하는 제품들 위주로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수입되는 것들을 보시면 콘택트 렌즈, 그리고 전기 수술, 그리고 안경 렌즈, MRI나 CT 이런 진단 영상 촬영 장비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약 탑 5에 해당되는 거는 40% 정도가 포션이 차지하고 있고요. 생산, 수출이 공이. 근데 수입은 탑 5를 다 합쳐도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떤 걸 의미하느냐? 우리나라의 메디컬 디바이스는 생산과 수출은 편중돼 있다. 아주 몰려 있다. 그래서 정리를 조금 더 해서 말씀드리면, 임플란트와 초음파 장비, 작년에 KMDI에서 그리고 이제 그 정부 기관에서 표현을 한 거로 보면 1, 2등입니다. 생산과 수출이. 그 모든 제품의 40%가 대부분의 장비의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수입은 필요한 분야가 필요한 진료 과목이나 시술하는 과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5%를 넘지 않으면서 다양한 제품들이 수입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우리 그 세계 의료기기의 시장은 어느 정도냐?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요즘 삼성전자가 반도체 그 산업 때문에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우리나라의 경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준비하고 예전부터 에버트라는 글로벌 회사에서 한 16년 이상, 20년 가까이 일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뭐였냐면, 우리나라는 반도체, 그리고 현대기아 자동차의 자동차, 그게 대표적인 수출 산업이고, 나머지들은 물론 뭐 에너지 솔루션의 LG 에너지 솔루션의 2차 전지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최근에는 수출이 많이 되고 있지만, 반대로 의료기기를 보면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느끼게 됐고요. 그런 이유가, 글로벌 시장은 약 600조에서 700조의 시장입니다. 600조에서 700조의 메디컬 디바이스 시장인데, 우리나라는 그 중에 1.5% 내외밖에 차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측에 보시면 상위 10개국 수출입 현황을 보시면 미국, 일본, 중국이 탑3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알게 모르게 아직 인식이 좀 많이 바뀌긴 했지만, 저희가 좀 저희보다 좀 낮게 보는 중국이 심지어 수출이 2등입니다. 수입만 많은 게 아니고요, 수출이 2등이에요. 근데 우리는 중국의 수출 규모의 5분의 1도 6분의 1도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그 이유는 제가 크게 10가지 정도를 현재 우리나라의 키 팩터들을 좀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술 혁신. 기술 혁신 같은 경우는 AI, 3D 프린팅, 로봇 기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인구 고령화, 이런 거는 인구 고령화, 만성 질환의 관리 및 치료, 원격 진료, 그리고 휴대용 임플란트 디바이스, 빅데이터, 글로벌 시장의 확대, 규제 및 윤리적 문제, 그리고 경제적 압력, ESG, 이런 큰 팩터들이 저희 의료 디바이스 산업에 큰 영향을 끼치는 팩터들인데, 세부 내용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10가지 중에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부분,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어떤 거라고 생각이 되실까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글로벌리 비교를 해보면 미중일 탑3를 제외한 글로벌 나라들과 비교를 해도 앞서고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앞에 것들을 좀 바탕으로 저희가 우리나라 의료기기 산업의 좀 아쉬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연구개발 및 비용이 어렵고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든다. 그리고 아까 제 앞서서 발표를 해주신 분들이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규제와 인증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는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 그리고 지원 시스템이 뒤에서 제가 이제 하나씩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상당히 부족하고 아쉽고 시작에 불과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원자재 확보라든가 생산 비용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 특히 뭐 중국이나 이런 나라에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높고, 수입을 할 수도 없는, 원자재를 확보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장 규모는 아무래도 저희가 인구가 그렇게 많은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엔 비할 수도 없고, 심지어 베트남 정도의 1억 이상의 인구가 있는 나라에 비할 수 있는 규모가 안 되다 보니 상당히 좀 국내 의료기기 입장에서는 판매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특히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부분들이 크게 6가지가 우리나라 산업의 아쉬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스텐 카디오가 현재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식약처에서 4개의 등급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 중에
뭐 크게 환자한테 데미지가 안 되고 그냥 신고만 하면 팔 수 있는 아주 작은 액세서리들, 그리고 대부분은 크게 뭐 허가를 받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중재 기구들, 그리고 환자의 몸속에 들어가지만 크게 환자에게 데미지를 주지 않는 제품들은 임상을 하지 않고 판매도 할 수 있습니다. 허가도 받을 수 있고. 하지만 환자 몸에 들어가고 환자의 생명이나 인체의 조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은 임상 시험이라는 걸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게는 1등급은 회사마다 제품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재료 및 개발 기간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 약 5억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되고요. 많게는 중재시술 치료기구, 저희가 이제 DS라고 말씀드린 심혈관이 좁아졌을 때 사용하는 그 스텐트를 예를 들면 임상 시험비까지만 최소 50억이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약 250억에서 300억 정도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허가를 받는 데까지만 들어간 돈이 그 정도고요. 그리고 이 허가를 받기 직전까지 R&D 비용을 말씀드린 거였고, 이 허가를 받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냥 신청만 하면 그 부분이 되고 리뷰를 하고 검토 미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비용이 크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임상을 해야 되는 경우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상 비용이 최소 50억에서 최대는 뭐 그 케바켈에서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100억대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부분인데요.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오스텐 카디오의 센텀이라는 스텐트가 국내에서 최초로 드럭 일루팅 스텐트로 허가도 받고 판매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해외에 수출을 하려고 하다 보니 아까 앞서 발표해 주신 분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벽이 너무 많습니다. 그 벽이 왜 많느냐? 일단 FDA가 제일 공신력 있는 기관이지만 우리나라에서 FDA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임상 접수, 그러니까 FDA에 허가 신청만 하고 진행만 하는데도 약 3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고요. 거기서 임상 시험이 필요하다고 하면 미니멈 250억에서 30억 돈이 추가적으로 또 발생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아까 방금 발표해 주신 분 말처럼 저희가 지금 동남아나 제3세대 그런 나라들의 수출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타진을 하고 있는데 요즘 베트남 정도도 CE 마크가 있냐 없냐 이거를 많이 물어봅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한국 제품이고 본인들 제품보다 좋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런 인증이 없더라도 수출이나 수입에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는데 4등급 디바이스일수록 점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니즈가 강해지고 있고요. 오히려 베트남에서도 우리는 그러면 이러이러한 걸 가지고 임상을 하겠다. 임상을 해도 되냐? 임상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니즈까지 나오고 있는 현실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 회사 기준으로 그 한 제품이지만 CE를 진행하는 데 소요 기간이 약 1년 6개월 정도 걸렸고요. 그 이유는 MDD에서 MDR로 전환이 되면서 오래 걸리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CE MDR에 대한 대응하는 기관이나 조직이나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임을 받은 뭐 DMV라든가 그런 데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거기도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요. 비용도 지금 저희 현재까지 약 한 5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시면 제가 이제 여기에 발표를 하기로 하고 재작년에 여기에서 발표하셨던 분들의 그런 동영상이나 발표 내용들을 다 들여다봤습니다. 너무 좋은 내용, 필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이 포럼의 방향과 취지, 목적이 너무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제가 거기서 제일 관심 있게 봤던 거는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4개 기관이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산업단이라는 거를 만들고 한 4년, 그리고 내년이면 이제 1기가 마무리가 돼서 이 기관에서 어떤 것들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너무 잘 듣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위밋이라고 해서 국제 인증 지원, 그러니까 FDA나 CE를 지원하는 기관도 만들어졌고, 지금 위에서 오른쪽에서 보시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수출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업이나 어떤 사람들이 그 수출 관련된 정보를 얻고자 찾는 기관들입니다. 그러면 뭐 중소기업, 뭐 코트라, 킨텍스, 뭐 KMDI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떤 책임자나 담당자분들이 이런 것들을 액세스하고 정리하고 무언가를 하려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여길 넘어서 어떤 문제가 있냐? 수출을 하려면 그 현지에 가서 에이전시를 찾아야죠. 물론 국제 전시회라든가 이런 데 가서 서로 운 좋게 미팅이 돼서 뭐 더 자세하게 미팅을 하고 액세스가 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참 단순한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지인을 통해서 아니면 관련된 사업을 하는 분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안은 학계는 일단 의료기기 산업 분야에 좀 전문성을 갖춘 인력 양성, 특히 전주기 R&D, 인재 양성 확대에 좀 힘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물론 동국대라든가 연세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지만 다른 그 전공보다는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확대가 돼서 체계적인 교육 그리고 교재 개발이 좀 이루어져서 산업 생태계의 역량 강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글로벌 경험을 좀 확대를 하고 시장이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우리나라만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좀 글로벌이랑 미팅을 글로벌 회사나 글로벌 학회를 참석해서 비용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브랜드의 인지도,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런 자리들을 통해서 많이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M&A를 통한 시너지 확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M&A라는 게 저희가 이제 약간 부정적인, 적대적인 느낌이 좀 있는데 그런 M&A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필요에 의한 M&A를 통해서 저희 메디컬 디바이스 회사들이 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더 가속화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 및 의료기관에 대해서 좀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거는 물론 법이 좀 개정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병원 내에서 이렇게 뭐 바이오 벤처든 아니면 기술 지주 회사처럼 그런 것들이 좀 활성화가 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아까 제가 발표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밑으로 생각하는 아니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중국 나라에서는 CT, MR 그리고 이런 장비들을 7, 80%를 생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병원 안에 중국 안에 병원 안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초음파를 제외한 진단 장비 쪽에서는 CT, MR 만들지도 못하고 엄두도 못 냅니다. 그거는 중국은 뭐 제가 이제 정부 부분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국산 의료기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족한 부분이 입증이 되거나 증명이 된다면 다른 글로벌 회사들과 어느 정도는 좀 갭이 적어졌다라고 좀 인정을 해주시고 인식의 좀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예전에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회사들이 현대기아 자동차들이 아직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20, 30년 전에. 근데 지금은 이제는 이런 표현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그런 부분들처럼 약간 인식의 좀 전환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적극적인 임상 그리고 피드백에 좀 포지티브한 피드백뿐만 아니라 좀 피드백을 바로바로 주고 그게 제품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좀 갖춰졌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정부인 것 같습니다. 정부의 역할. 아까 김효수 교수님이 식약처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100% 거기에 동의하고 공감을 너무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가 의료기기 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 시스템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그거에 맞게끔 규제 완화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학과 병원, 기업들이 잘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리딩을 해줘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뭐 WTO, FTA 나라마다 여러 가지 그런 법률적인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기업 및 병원의 지원, 인센티브 쿼터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중국은 뭐 대놓고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국공립병원은 다 국산을 사용해라라는 게 가이드입니다. 근데 물론 중국이 우리나라와 그런 시스템이 다르죠. 사회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심지어 인도도 7천억 정도를 약 30개 회사에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인도가 7천억이고 30개 회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도에서 7천억의 가치와 우리나라의 7천억 가치,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30개 기업 아까 범부처 말씀드렸는데 그 6년 동안의 예산이 1조 2천억이더라고요. 그래서 참여한 기간이 몇 군데지 봤더니 250개 기간. 그러면 6년 나누기 250개 기간을 나눴더니 한 기업이 맥스로 받을 수 있는 게 8억. 그러면 아까 인도 7천억의 30개 기업과 너무 차이가 나고요.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차이가 너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인도 이런 데들은 경쟁력을 생기고 그런 것들이 바탕으로 해서 수출까지도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가고 있는 거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환자한테 사용이 되는 중요한 제품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가 됐다라는 그 가정하에 국공립병원에서 일정 비율 그 제품을 뭐 10%든 20%든 연에 사용을 해서 그걸 만든 기업이 더 성장할 수 있고 수출이나 이런 것들로 나라를 위해서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법률적인 개정도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도 수출에 관련된 것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일원화가 안 돼 있습니다. 어디를 가서 뭘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물어보면 어디 가라 그러고 또 어디 가라 그러고 그러다 보면 다시 원위치고 그러니까 그거를 국가에서 여러 뭐 지금의 재단 그리고 KMDI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학계 관련된 분들이랑 논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단의 규모가 아니라 정부 기관으로서 꾸준히 일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원화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진행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